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오늘은 상테크가 가능한 마일리지 카드 7개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상테크 마일리지 카드를 소개를 한다고 해서 요 카드들이 혜택이 상당히 뛰어나거나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왕 마일리지를 모으실 분이라면은 상테크 마일리지 카드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테크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상테크 마일리지 카드로 이제 마일리지를 어마무시하게 모으는 시대는 좀 끝이 난 것 같고요. 다만 마일리지 카드로 마일리지를 모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아마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몇백 마일리지가 모자라가지고 비행기 예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미리 상테크 카드로 조금씩 마일리지를 모아놓으면 나중에 마일리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보통 카드사 포인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1마일당 20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상테크로 마일리지 카드를 구매함에 있어서 마지노선은 마일당 20원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달에 베트남 같은 경우 마일리지가 4만이 아닌 3만 5천 마일리지로 할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류세 별도 구매하는 걸 제외해서 실제적으로 마일리지 가치가 1마일당 9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비즈니스석을 탄다든지 마일리지 가치가 높은 구간을 탄다든지 하지 않은 한 마일리지 가치 최저 노선은 10원 정도로 잡아야 된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구매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 상테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게 좀 의미가 없는 게 상품권 자체가 오픈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상품권을 판매를 하더라도 이를 현금 전환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많이 해봤자 저는 한 15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카드 여러 개 소지한다고 해서 그만큼 상테크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회비만 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마일리지 카드는 한 개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 가족들이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황칠본가 막걸리고요. 네이버에서 황칠 막걸리라고 하면 욕이 안 나오고 요 황칠본가라고 검색하셔야지 판매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희 막걸리의 특징은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어서 합성 감미료라든지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아요. 맛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한 번쯤 드셔보셔서 괜찮다면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이렇게 9도, 12도, 13도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13도 같은 경우는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한카드입니다. 먼저 에어 원카드를 소개를 해드리면 에어 원카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모으는 카드고요. 연회비가 51,000원입니다. 연회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발급을 하실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00원당 1마일, 해외에서는 1,000원당 2마일 적립을 해주고 있고요. 항공사라든지 면세점에서 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단점은 일단 연회비가 높고 전월 실적 50만원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사용하실 분이라고 하면은 서브 카드로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메인 카드로서 마일리지 카드를 찾는 분에게 상당히 괜찮은 카드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적립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적립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별도의 카드를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 2회 공항 라운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발렛 파킹도 월 3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30만원 전후 실적 채우고 요거 2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연회비는 충분히 뽕을 뽑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적립률이 연회비를 포함하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요즘 7% 할인된 상품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7%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이를 현금화할 경우에는 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해서 965마일을 적립을 받는다고 하면 대략 마일당 10.3원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연회비를 제외한다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적립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회비를 포함하게 되면 14.7원이에요. 따라서 상테크 용으로만 이 카드를 사용하기에는 연회비 때문에 좀 부담되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에어 1.5 카드입니다. 이 1.5라는 숫자가 암시하듯이 1,000원당 1.5마일을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 에어 원카드와 달리 연회비는 45,000원으로 약간의 부담이 적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 1,000원당 1.5마일, 해외 1,000원당 3마일을 적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일리지 적립이 팍팍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 원카드하고 동일하게 전월 실적 5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라운지도 연 2회
발렛 파킹 등 월 3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본 혜택을 제외하면은 추가적인 마일리지 적립 혜택은 존재하지 않고요. 역시나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공과금은 적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목돈을 적립을 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률이 높기 때문에 요즘 7%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를 할 경우 상테크로 약 1마일당 6.9원에 구매하는 효과를 연회비를 포함하더라도 10원이 안 되는 9.8원에 구매를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 말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을 하냐 아니면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을 하느냐 고민하신 분들은 저는 사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하고 합병을 앞두고 있죠. 근데 합병 조건 중에 기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마일리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가 절대 없어질 일은 없습니다. 지금 적립된 마일리지가 합병을 할 때 지금 1대1 아니면은 뭐 3대2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제로 비행기를 타서 적립된 마일리지는 1대1로 그리고 카드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3대2로 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3대2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1000원당 1마일, 해외는 1000원당 2마일에 적립하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회비를 더 적게 가져가면서 동일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 혹시나 운이 좋아서 1대1로 변환하게 된다면 더 많은 마일리지를 모으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중간에 카드 사용액이 상당히 높아서 아시아나로 혹시나 예약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더 짧은 기간 동안 마일리지를 모아서 비행기를 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모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아시아나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에어 아시아나 체크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주중하고 주말이에요. 마일리지 적립률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비용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분리를 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에어 아시아나 체크카드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카드입니다. 연회비가 10,000원으로 체크카드인 걸 생각하면은 좀 어이가 없죠. 체크카드가 연회비를 10,000원이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은 2,500원 사용하면 1마일을 적립을 해주고 있고요. 주말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말 적립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혹시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어려우신 분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아시아 체크카드를 발급하셔서 주말에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원 실적 2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별도의 혜택은 존재하지 않는 거는 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 어마무시한 혜택이 하나가 있는데 라운지하고 발렛 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전월 실적 20만원만 채우시면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발렛 파킹은 월 1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품권으로 전월 실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라운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글로벌 에어 아시아나 체크카드 하나 발급하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료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라운지 카드 소개를 해드릴 때 새마을금고에 에어머니 체크카드가 있어요. 얘는 연회비도 없습니다. 연회비도 없는데 국내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1년에 2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월 실적 30만원이 역시나 상품권으로도 돼요. 그래서 현재 체크카드 중에서 일단 라운지 이용 체크카드로는 에어머니 체크카드가 탑이고요. 다만 이 카드가 에어머니 적립률이 낮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까지 같이 가져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이 글로벌 에어 아시아나 체크카드를 발급하셔서 마일리지 적립도 하시고 체크카드도 사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적립률은 상당히 나쁩니다. 7% 할인된 상품권을 사면은 그냥 돈 주고 마일리지 사는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을 주고 마일리지를 구매하기 때문에 평일에 상테크로 이용하시는 건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주말에 7%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를 하시면 연회비 포함해도 11.2원의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마일리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적립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대한항공 합병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추천드리기 어렵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카드입니다. 롯데카드에서는 현재 아시아나 듀얼 마일리지 롯데카드랑 스카이패스 롯데 플래티넘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사실 스카이패스 롯데 플래티넘 카드도 존재하긴 하는데 이 카드는 연회비도 10만원이 넘어가면서 적립률도 꽝이고 혜택도 없어요.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호구를 잡기 위한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 달에 단종이 되었던 스카이패스 카드가 적립률이 좋았는데 단종이 돼서 롯데카드에서 사실 그렇게 추천할 만한 카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나 듀얼 마일리지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에 1마일, 해외는 2마일을 적립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대한항공이나 요렇게 적립이 되어야죠. 요 적립률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나 주는 적립률이에요. 그런데 연회비는 45,000원이나 가져가고 있고 라운지 실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석 달 동안 300만원 실적을 쌓아야 되고
발렛 파킹도 안 되고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도 적립이 안 되는 호구 잡기 유형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롯데 제휴사 및 아시아나 항공에서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에어 1.1 카드 같은 경우가 기본 1.5 마일을 적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있을 거라 보고 있지 않고요. 유일한 장점은 전월 실적 없이 적립이 가능하다는 걸 유일한 장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적립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7%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연회비를 빼도 마일당 가치가 10원이 넘어가고 연회비를 포함하면 14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마일리지 적립 카드로도 그렇게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상테크 카드로도 그렇게 추천드리기 어려운 카드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스카이패스 롯데 플래티넘 체크카드는 역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는데 체크카드임에도 연회비 10,000원을 가져가고 있어요. 1,500원당 1마일을 적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립률이 좀 애매하다 볼 수 있고요. 추가적인 혜택 아무것도 없고 공과금은 적립이 되는데 아파트 관리비는 적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 마일당 15원, 연회비를 포함해도 17원 정도의 가치로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시중보다 조금 싼 가격이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혜택도 없이 연회비로 10,000원이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카드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카드입니다. 자, 삼성카드는 삼성카드의 마일리지 플래티넘 그리고 아시아나 삼성 GME 플래티넘 카드가 있고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삼성카드의 마일리지 플래티넘 카드입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적립이 되는 마일리지 카드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고 연회비는 49,000원으로 친한 에어 원카드보다 저렴한 연회비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 카드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올해 1월부터 좀 안 좋아졌거든요. 기존에는 국내 1,000원당 1마일, 해외 결제 1,000원당 2마일하고 요 국내 결제 혜택도 추가로 가져갔는데 올해부터 해외형을 선택을 하시면 국내 1,000원당 1마일, 해외 결제 시 1,000원당 2마일을 결제를 해주고 있고요. 만일에 국내 결제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국내 결제 1,000원당 1마일 플러스 백화점, 주유커피, 편의점, 택시 추가 1마일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 결제랑 국내 결제 모두 혜택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괜찮은 카드라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너프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해외형을 선택을 하시면 해외 가맹점 및 해외 직접 구매권에 대해서는 1,000원당 2마일리지를 2,000마일리지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결제권까지만 추가 결제가 가능하고요. 만일에 국내형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백화점, 주유, 커피, 편의점, 택시에서 1,000원당 2마일리지를 100만원 결제권까지 적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카드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국내형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백화점도 그러고 커피도 그러고 사실 주로 요즘 사용하는 가맹점들이 아니거든요. 해외형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국내형 신청을 해놨다는 거는 삼성카드 측에서 약간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싶고요. 아파트 관리비를 적립한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기존같이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라고 소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도 적립을 해주고 있지만 공과금은 적립이 안 돼요. 따라서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적립이 안 되고 있고요. 역시나 라운지라든지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30만원 전월 실적을 채우시면 라운지는 연 2회, 발렛파킹은 월 1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친한 에어 원카드하고 달리게 전월 실적 없이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 할인된 상품권으로 상테크를 하실 경우에는 연회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10.3원, 연회비를 포함하시면 14.5원이란 금액으로 마일리지를 구매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삼성 GME 플래티넘입니다. 현존하는 마일리지 신용카드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마일리지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적립을 하고 있고요. 연회비가 2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국내 해외 상관없이 무조건 1,000원당 1마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국내 가맹점이라든지 해외 가맹점에서는 1,000원당 1마일리지인데 온라인 쇼핑몰인 지마켓, 옥션, 신세계몰, GS샵, CJ 온스타일, 롯데 아이몰, 현대 H몰, AK몰, 이마트몰, 인터파크, 위즈위드, 여인닷컴, 예스24, NS몰 등에서 1,000원당 2마일리지 역시나 홈쇼핑, CJ 온스타일, GS샵, 현대 홈쇼핑, 롯데 홈쇼핑, NS 홈쇼핑에서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치, 투썸플레이스, 타멘탐스에서 1,000원당 5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 옥션, 신세계몰 같은 거 자주 이용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지마켓으로 보통
상품권을 판매를 하잖아요. G마켓에서 구매를 해서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마일리지 적립률이 확연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 할인된 상품권으로 마일리지를 구매한다 해도 1마일당 5.2원, 연회비를 포함해도 연회비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1마일당 6원의 가치로서 마일리지를 구매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가격으로 마일리지를 얻는다고 하면은 서브 카드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테크용으로만 아시아나 삼성 GME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S-오일에서 리터당 40원 할인, 영화관에서 8,500원 초과 결제하면 3,000원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영화 티켓값 10,000원 넘잖아요. 마일리지 적립력 서브 카드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전월 실적을 요구하지도 않고 아파트 관리비도 적립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한 단점은 라운지랑 발렛 파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드를 발급하실 분이라고 하면 새마을금고 에어머니 카드라든지 요 글로벌 에어 아시아나 체크 카드로서 라운지랑 발렛 파킹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테크가 가능한 마일리지 카드 7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상테크 적립용 카드로는 삼성 GME 플래티넘 카드 빼고는 사실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합병을 하더라도 마일리지는 통합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보다는 차라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모으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마일리지 카드를 고르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카드를 선택을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까지 보시고 마일리지 카드 선택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